자, 일단은 마플 교과서 보시면요.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지금 로그 함수까지 배우고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배우고 지금 특강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지수 로그 함수의 관계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제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특강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기울기를 가지고 좌표를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고요. 사실 얘네들이 단원 자체가 지수로그니까 지수로그라고 써놨잖아. 근데 지수로그가 메인이 아니야. 기울기라는 친구를 뭘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길이랑 좌표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수업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기울기라는 친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비율이잖아. 즉 분수로 표현된 비율이란 말이야. 그럼 얘 자체가 나타내는 게 x와 y의 비율이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길이를 찾을 수가 있어. 비율이기 때문에. 길이를 찾는다라는 건 정확히 위치를 막 특정하겠다 이런 건 좀 힘들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의 정보 정도만 더 주어진다면 길이로서 좌표를 또 찾아낼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 점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막 길이들의 비율을 알았어. 이 중에 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점들 좌표 설정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그 정도 얘기일 거기 때문에 저 내용을 활용하자 이 얘기고요. 지난 시간에 앞쪽에서 기울기 관련된 문제도 하나 봤었죠. 그때도 이제 이런 얘기였단 말이야. 기울기가 있어. 아이고, 기울기가 있어. 그냥 갑자기 기울기를 쭉 써놓고 끝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했던 얘기는 이거거든요.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주어진 부등식, 대부분 부등식이에요. 주어진 식을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다시 뭐라고? 주어진 식을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냐?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문제를 보면요. 사실 그림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래프를 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너네들의 대소를 판단해 이랬잖아. 결국 부등식을 쓰라는 얘기죠 이거는. 맞아요? 근데 너네들을 해석할 때 기울기를 떠올릴 수 있어야 여기서 그래프를 보고 기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여기 써져 있던 숫자들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기하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림으로 볼 수 있었다. 그게 지난 시간 얘기였으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라고요? 기울기를 그림으로 따져보면은 이렇게 어떤 도형이 나오겠죠? 그 도형들의 비율을 가지고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 내용도 굉장히 자주 설정이 되고요. 작년 수특에도 있었고 항상 모든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웬만한 시험에서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찌질거릴까? 의미상 이렇게 되는데 내가 보기 안 풀고 요거 수능익힘 14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 이렇게 돼 있어. 로그 함수가 하나 있거든요. 로그 함수가 하나 있고 그게 5,1을 지나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또 따로 있고요. 그 친구는 평행이동된 너를 만나는 걸 찾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자 A, B, C를 다 찾자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일단은 세팅은 쉬워요. 요 점 정해져 있지. 이 A라는 점은 요 로그 함수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 대입해도 문제 없겠죠.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니? 1은 로그 A의 X야. 이제 5야.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따라서 계산을 하면 A는 얼마다? 5다. 여기까지 일단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 그릴 수 있죠. 이런 로그 함수가 있었구나. 로그 A의 X구나. 이렇게 하나 그렸겠지? 자, 이 친구 어떤 친구예요? 평행이동한 친구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한 친구죠. 그럼 요 그래프가 어떻게 흘러가요? X축 방향으로 마1, Y축 방향으로 2니까 이렇게 올라갔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 있었겠구나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가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있었다 치자.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5,1이라는 점을 모르지만 하나 설정을 해볼게요. 이 점을 누구라 두자? A라고 두자. 몇 컴마면? 5,1이라고 두자. 이렇게 한 거였어. 그럼 저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있대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빨간색으로 칠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요 직선 너무 가파른가? 직선 L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보고 우린 이미 이게 떠올르셔야 돼요. 여기랑 여기에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이어야 될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여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야지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는 동안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쓴 건 실제 길이는 아니에요. 그치? 실제 길이는 아니고 뭐야? 비율이야, 비율. 그러니까 얘가 실제 1이면 이 좌표를 바로 찾을 수 있겠지. 그러진 않으니까 아 저런 관계겠구나 떠올리시고, 그렇게 마주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마주치는 점을 B라고 표현을 할게 얘기를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부를게? 이 점을 B라고 부를게 이 얘기입니다. 다시 기울기에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은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던 빨간색 함수랑 여기 밑에 있는 검정색 함수 있죠. 이 두 녀석의 관계 자체가 마일 2 평행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점 A가 그대로 평행이동 당해서 뭐가 됐겠어요? B가 됐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울기로만 보면 비율이 1대 2인 거고 실제 길이가 1이랑 2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B좌표 몇 콤마 몇 되면 돼요? X축 방향으로 마일만큼이야. 그러니까 4 콤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축 방향으로 얼마큼이야?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B는 4, C는 3이야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결국에 A, B, C 다 더하면 12 이렇게 되고 계산이 끝나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근데 뭔가 좀 아쉽긴 하다. 뭔가 기울기 느낌을 크게 살린 게 많이 없긴 한데요. 요것도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세팅이거든? 어떤 느낌이냐면 로그든 지수든 상관없어요. 함수가 평행이동된 대상을 기준으로 그 같은 양만큼의 기울기를 가진 거 있지. 그렇게 하면 결국에 이 모든 거리가 다 똑같아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내용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나오더라. 다시 여기서 이것까지는 알고 가면 좋겠어. 이 거리랑 이 거리 어떨까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항상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저게 똑같은 거야? 함수가 평행이동된 양만큼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지 똑같은 거야. 여기서 기울기 그냥 마이너스 1짜리 함수 딱 그어놓고 요거 길이 똑같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구나 요 정도 문제로 풀렸겠네요. 밑으로 내려가서 사실 이제 뭐 확인 문제들 이런 게 조금 더 디테일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시간상 굳이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보통은 시간이 좀 남니 니네? 공부하면? 어림없나? 시간 되면은 요거까지 좀 풀어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안 되면 그리고 오늘도 10시에 오셨죠? 그렇게 와서 지금은 나한테 질문을 크게 한 적이 없거든요. 요런 거 집에서 한두 개 풀어놓고 안 되는 거 와서 질문 좀 하세요. 아니면 남아서 하시든가. 발전 문제로 변형 문제 지금은 따로 언급 안 할 거고요. 넘어가서 수능 특강 5번 한번 볼게요. 사실은 요거는 굳이 특강으로 빼야 될까 싶기는 한데 애들 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수로 함수 배우면서 내가 9가지 얘기를 쭉 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점근선과 정점 이 두 가지도 중요한 내용이었었잖아. 맞아요? 여기 있는 친구 지수함수가 이렇게 써져 있다,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써져 있대. 이 친구는 일단 항상 저 점을 지나고 점근선은 이거야 이렇게 썼지. 얘가 하는 말은 m, n 플러스 1이 정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a가 들어오든 관련 없이 여기 x자리에다가 m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1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m, n 플러스 1을 반드시 지났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 기준으로 점근선을 빠르게 보려면 누구만 보자? 혼자 떨어져 있는 숫자만 보자 그랬죠? 맞아요? 지수함수 점근선은 가로선이고 당연히 위아래 평행만 영향을 받아요. 똑같아요. 로그함수 들어왔어. 이 친구 정점 어떻게 찾는다고요? 집어넣을 거면 m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죠. 여기다가 m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 진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친구, 로그 친구가 a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무조건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a에 관계없이 이 진수 자리에 1이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 거 맞죠? 진수가 1이 되도록 m 플러스 1, n이 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점근선은 어떻게 표현해요? 너가 0이 되는 포인트 x가 언제일 때? m일 때 그게 점근선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점근선은 뭐 여기선 n이다 여기선 m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쟤네들을 굳이 따로 써준 이유가 뭐겠니? 문제에서 자주 물어봐요. 자주 활용해야 되고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보기 문제 같은 것들 보면 이런 그래프 위에 점이 하나가 있고 다른 그래프 위에서의 뭐가 있다? 점근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걔네들의 거리식을 하나 줬거든요. 그럼 문제를 풀 때 그냥 이렇게 바로 가는 거야. 사실 A 더하기 B를 물어봤잖아. 맞아요? 그럼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식을 몇 개 찾고 싶은 마음? 두 개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럼 A, B를 가져다가 첫 번째 함수에 대입을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갖고 B라는 친구는 2에 A-1 플러스 2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식 하나 찾아놓은 상태. 두 번째로 점근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거든요. 자, 너라는 점과 두 번째의 점근선이야. 이 친구 점근선 Y는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생각해봐. 점근선이 이렇게 하나가 쭉 써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점이 여긴가에 딱 찍혀 있었다 치고요. 이게 요게 A, B였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얘네들의 거리는 수직거리로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만큼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B에서 2를 뺀 거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다? 그 거리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B는 얼마인 걸 확정할 수 있어요? 3인 걸 확정할 수 있죠. 근데 당연히 이 정도 궁금증은 들 수 있어요. 쌤, 이 친구요. 점이 위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었으면 2-B잖아요 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B를 하나 더 찾을 수는 있을 건데 문제 다시 읽어보면 나오겠죠. 어디 갔니? 거리가 1이고 B가 2보다 크다. B 왜 2보다 크지?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서 하나 찾아오시면 돼요. 생각을 해봐. B라는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런 친구에다가 더하기 2를 할 거야. 얘가 없으면 B는 2죠. 그리고 이걸 더할 건데 2에 A-1제곱은 못해도 0보다 크잖아. 맞아요? 못해도 이 친구 0보다 크잖아. 그럼 결국 이 전체는 2보다 크겠죠? 맞아? 그래서 여기서 B가 누구보다 크다는 걸 확정? 2보다는 크겠다라는 걸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거는 근데 조금 중요했겠다. 안 그러면 경우가 두 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B 찾고 그럼 여기 집어넣어서 A 찾을 수 있겠죠? A, B 다 찾으면 문제 끝? 뭐 이 정도 얘기인 거야. 오케이? 알아듣니?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주기함수 요거는 별표 좀 치고요. 내가 원래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삼각함수 때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나와 있길래 그냥 하는 김에 할게요. 얘는 지수로그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요거는 그냥 주기함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외울 수 있도록 잘 얘기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일단 앞에 있는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반드시 아시는 게 맞고요. 뒤에 있는 요 세 가지는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결국엔 알고 계셔야 이제 중상위권 이상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위에 있는 것부터 천천히 설명을 좀 해줄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식을 보고 본인들은 이 행동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오케이? 일단 내가 이름을 알려줄게. 사실 이 이름은 교육과정에서 빠진 지가 훨씬 넘었어요. 15년은 넘었을 거야. 그치만 아직도 많이 쓰니까 그냥 알고는 계세요. 요렇게 마이너스가 기어 나가는 친구 있죠. 다시 괄호 안쪽에 있던 마이너스가 어디로? 바깥으로 기어 나가는 친구 있죠. 이런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함수라고 불러요. 그냥 듣고 잊으셔도 되지만 결국엔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수투, 그러니까 니네 말로 미적분 1 2학기 때도 한번 또 다룹니다. 요 친구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갖다가 먹었지. 요 친구를 갖고 우리는 우함수 이렇게 불러요. 얘는 나중에 수트 거기서도 정말 많이 다룹니다. 적분하는 그런 거 할 때. 어쨌든 일단 이게 기함수고 우함수야. 근데 의미로 따졌을 때 저런 함수를 가져다가 너는 원점수 대칭, 너는 y축 대칭 이렇게 하거든요. 의미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잘 봐. 이렇게 x축 y축 있잖아. 근데 요 기함수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 어때? fx라는 친구랑 똑같은 게 뭐냐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에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앞에 붙어있던 마이너스를 앞옆으로 넘긴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f랑 여기 있는 친구가 무슨 관계인지 생각을 해봐. 그냥 f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괄호 안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어. 오케이? 우리 x 앞에 붙인 마이너스는 무슨 축 대칭이라고 해석해요? y축 대칭이라고 해석하지. 전체에 붙은 마이너스는 x축 대칭이죠. 맞아요? 그럼 얘가 하는 말은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한 번에 했다 이 말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친구 자체는 봐봐 1번 함수랑 2번 함수가 있으면 두 녀석의 관계 자체가 원점 대칭 관계겠죠. 맞아요? 근데 웃긴 게 그게 다른 함수들인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곧 자기 자신이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 있었잖아. 오케이? 그러면 반대쪽은 이렇게 생겨야만 하는 거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겨야만 한다. 오케이? 다시 이게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받아만 드리세요. 이 친구가 1번 함수야. 이 친구가 2번 함수야. 근데 그 자신이 F랑 G 이런 걸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대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어떤 식으로? 만약에 파란색처럼 뭐 요런 친구가 있었다 쳐볼까? 이런 친구가 있었다 쳐볼까? 이런 파란색 친구를 G라고 하면 그 G를 대칭을 시키면 요렇게 바뀌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얘를 부를 때 Y는 GX야 이렇게 썼겠지. 그렇죠? 얘를 부를 때 뭐라 써요? Y는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되죠. 맞아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두 녀석을 같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두 녀석을 같다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리고 내가 이런 친구를 Y는 fx야 라고 표현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너를 가져다가 원점 대칭을 하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원점 대칭 한 친구를 뭐라 써요?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네 둘이 같구나 라는 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의미 자체가 존재하는 함수 그 혼자서가 그 자체가 원점 대칭이다. 오케이? 그럼 같은 얘기예요. 마이너스를 먹은 친구를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친구 숫자로도 보기 좀 편하거든요. 0 집어넣었을 때 둘이 똑같지. F0은 F0이다. 자, F마이는 F1이다. F2는 마이는 F2다 이런 거잖아. F라는 함수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 치면 0일 땐 0이가 상관없고 1이면 마일도 똑같이 나와야 되죠. 2면 마이도 똑같이 나와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친구는 결국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이 두 가지는 알고 계시는 게 맞고요. 얘네를 지금쯤 알고 있어야 나중에 수투할 때 말이 안 나오네. 미적분 투할 때 좀 편해요. 오케이? 그리고 미안한데 이거는 이 밑에 있는 내용 포함해서 모르면 좀 힘든 게 문제 유형마다 종종 나오고요. 사실 지수로그 메인은 아니거든. 삼각함수 자체가 주기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얘네를 그냥 활용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종종 조건으로 갖다가 줬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그 김에 물어보자. 증가함수 정의 아직 기억하시는 분? 다 같이 가위바위보 해. 아니야? 서현이는 알고 있지 지금. 저번에 대답했던 것 같은데. 용주가 하자. 증가함수 정의. 다시 얘기해 줄 테니 잘 외우세요. x1이랑 x2가 있을 때 x2가 크다고 치자. 그랬을 때 걔네들을 집어넣은 f 함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너가 크면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예요. 이 말을 내가 왜 외우라고 하냐면은 영어 단어처럼 외우라는 건 아니잖아. 이 맥락을 알면 되거든. 숫자를 바꿔서 a랑 b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fa랑 fb로 바꿔요. 이러면 또 다른 거 아닌 거잖아, 그렇지? 그냥 큰 거를 넣었을 때 결론이 커지면 그거는 증가함수인 거잖아, 그렇지? 요 정도 정의를 알고 있어야 문제에서 얘를 조건으로 딱 줬을 때 그게 활용이 되겠죠. 로그 함수를 줄 건데 로그 a의 x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근데 a를 몰라요. 그럼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 조건이 딱 써져 있어. 그러면 a는 어떤 친구겠다? 1보다 큰 친구겠다. 그래프 이렇게 생기겠다 하고 시작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나와 있는 조건 해석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오케이? 같은 얘기야. 여기 있는 최소한 1, 2번은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 걸 보면 기함수 떠올리면서 뭐? 원점 대칭. 다시 마이너스를 먹어버린 친구를 갖고 무슨 함수? 오함수. 오케이? 걔는 y축 대칭. 여기서 막 내가 그러면 됐어요. 일단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3, 4, 5번 볼 건데 이거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5번은 좀 지워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3번과 4번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내가 알려준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고3 친구들 중에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 얘랑 얘의 핵심은 뭐냐면 대칭과 주기를 구분할 수 있냐거든요. 식이 사실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차이점을 어떻게 발견하면 되냐면 사실 의미상으로는 너가 같다라는 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 f x랑 f x 플러스 2랑 똑같다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어떤 f라는 친구가 0 집어넣었을 때 딱 나왔겠지. 1 집어넣었을 때도 딱 이렇게 나왔겠지. 맞아요? 근데 0 집어넣었던 거랑 2 집어넣었던 게 똑같다는 얘기죠. 0과 2가 똑같아요. 1이랑 3이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쪽만 봐봐. 오른쪽만. 얘네 왼쪽인가? 여기만 봐봐.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봐. 점이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정확히 이 친구도 그걸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생기는 꼴이 어때요? 이렇게. 그럼 그 다음 친구는 얘는 그걸 따라가니까 이렇게 따라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가 말하는 내용 자체가 주기가 얼마다? 2다. 2마다 그 행동이 반복된다 이 얘기거든요. 의미상 그래요. 일단 이 친구도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구분을 이렇게 하자고. 너네 둘을 보고 문자 x를 없애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 뭘 없애고 싶다고? 문자 x를 없애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x 플러스 p랑 x가 있는 상태에서 x를 없애려면 두 녀석을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그치? 그럼 두 녀석을 빼서 x가 사라지고 얼마가 남아? p가 남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쟤를 보고 빼서 뭐가 사라져요? x가 사라져요. 그럼 얘를 보는 순간 아 대칭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빼서 사라지면 대칭이야? 아 반대로 말했다. 멍청이 같고 주기야 주기. 미안합니다. 빼서 사라지면 주기야. 오케이? 빼서 사라지면 주기고 주기가 얼마? p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돼요. 뺀 그 값이 주기다 이렇게. 그럼 밑에 있는 이 친구는 문자 x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사라지죠. 맞아요? 그럼 더해서 사라지면 얘를 보고는 대칭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대칭이야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칭은 축이 필요하잖아. 약간 평균의 느낌을 생각하면 좋아서 두 놈을 합치고 절반을 나누셔야 돼요. 두 놈을 합치고 절반 나눠야 돼. 두 놈의 합의 절반 이렇게 되는 게 결국에 두 지점의 평균인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대칭은 얼마? 합의 절반을 한 게 대칭축입니다. 합의 절반을 한 게 대칭축이야. 요거 식을 조금 바꿔서 쓴 게 그냥 5번이거든요. 이 친구 봐봐. x가 사라지려면 뭐 합니까? 두 녀석을 더해야 되죠. 더하면 얼마 나와요? a 플러스 b 나오지? 그럼 그거의 절반 하면은 2분의 a 플러스 b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결론이 다 이래. 첫 번째 건 주기가 p야. 오케이? 두 번째 건 뭐야? a에 대한 대칭이야. 세 번째 건 뭐야? 두 개 더하면 a 플러스 b였지? 절반에서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한 대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 요거 세 개까지 알고 계셔야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얘는 보기 2번 정도를 보여드릴게. 잘 봐. 함수 f가 정해져 있어요. 요 함수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빨리 좀 그리자. 빨리 좀. 요거 없다고 치고 생각을 해봐. 절대값 x-1은요. 봐봐. 절대값 x 자체가 원래 x 그래프가 니네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맞아요? 올라가는 걸 접어 올렸으니까 이렇게 V자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친구 전체 그 친구가 마이너스 1 기준이니까 1에서 이렇게 딱 찍힐 거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게 뒤집혔겠지 이렇게. 그리고 그걸 이만큼 올렸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야 되거든. 얘가 x는 1을 기점으로 이렇게 V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한 칸씩 가야 되니까 0, 2 이렇게 되겠죠. 저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y는 얼마? 1 이렇게 나오는 상태겠죠. 그래서 여기 두 칸짜리에 대한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렸어요. 근데 요 내용을 뭐 할 거냐면 오른쪽 봐봐. 오 이렇게 표현을 했대. 얘가 지금 대칭이야 주기야? 주기야. 오케이? 주기성이고 두 녀석을 빼서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오케이? 그럼 얘는 두 칸마다 같은 행동이 뭐가 된다? 반복된다. 그럼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너를 계속 반복해서 그리겠다 이 얘기죠. 맞아요? 그럼 일단 너가 여기 있는 f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라 했냐면 이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nx의 그래프랑 fx라는 친구가 마주치는 점의 개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 깔끔하게 그려져 있죠? 여기서 넌 누구 그려야 돼? 로그 nx를 그려야 돼. 자연수라 했습니다. 2 이상이니까 2부터 시작하겠죠? 2, 3, 4, 5, 6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요 친구 로그 nx는 기본적으로 증가하겠죠. 맞아요?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막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되게 많이 만날 거고 그냥 이렇게 슉 지나가면 하나밖에 안 만나겠지. 그렇게 할 때 A2, A3가 궁금하대요. 그럼 A2, A3가 무슨 말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가 2야. 근데 여기가 n이라고. 맞아요? 그럼 A2라는 건 n이 얼마일 때란 거야? 2일 때 이 얘기죠. A3라는 건 n이 얼마일 때? 3일 때 이 얘기야. 2일 때 너랑 너가 만나는 개수가 몇 개야? 3일 때 너랑 너가 만나는 개수가 몇 개? 이 문제죠 지금. 맞아요? 그럼 이제 저기다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교점 보시면 돼요. 자, 로그 2에 x가 있었다 칩시다. 그럼 교점을 보기 위해서 니네 이런 건 좀 잘 해야 돼. 이런 걸 잘 하시면은 문제가 이제 점점 쉬워져요. 얘를 그릴 거야.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리면 돼요? 아니요. 우리는 특이점을 찾는 게 맞아요.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요 맨 밑에 있는 라인이 y가 1일 때지. 맞아? 맨 위에 있는 라인이 y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친구는 도대체 얼마를 집어넣어야 1이 되지? 얼마를 집어넣어야 2가 되지? 요거를 고민을 해보는 거야. x가 얼마를 집어넣어야지 1이 돼요? 2를 집어넣어야지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에 일단 2,1을 지나고 있을 거고요. 다시 얘는 얼마를 집어넣어야지 2가 나와요? 4를 집어넣어야지 2가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 로그 함수는 특이점들, 요 구간의 특이점들을 봤을 때 2,1과 4,2를 지나야 되는 친구구나. 그럼 2,1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치? 4,2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그럼 저기를 지나는 그래프니까 요렇게 생겨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빨간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갔겠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빨간 점에서 하나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까지는 거의 사실 직선으로 이어도 되거든요. 얘가 꼬불꼬불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여기서 쭉 가는 동안 무조건 하나는 만났겠죠? 어떻게 그거든지 간에. 그럼 결국에 몇 개 만났어요? 교점 몇 개야? 2개지? 어디? 여기 하나, 얘는 알아요. 어디서 만났는지. 이거 하나, 얘는 나도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교점 몇 개다? 너 2개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똑같은 얘기야. 이제 로그 3의 x가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이 친구 특이점 찾아봐. 너가 1 나오려면 뭘 넣어야지 1 나와요? 3 넣어야지 나오겠지. 너가 2 나오려면 뭐 넣어야지 나와요? 9 넣어야지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귀찮아지는 건데 생각을 해봐. 얘가 3,1이야.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 쭉 가다가 9,2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럼 9일 때 위로 올라가 있었을지 아래로 올라가 있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그림을 계속 그리시면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홀수 괜찮아? 홀수 번째 숫자일 때 뭐가 돼요?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럼 9인 순간에도 뭐가 돼 있었겠어? 쭉쭉 가다가 9일 때도 이렇게 올라가 있었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올라갈 거야?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쭉 이렇게 가겠지? 맞아요? 그럼 이제 교점이 몇 개 생겼는지 고민을 해봅시다. 교점 몇 개 생겼는지. 얘는 지났어요. 당연한 건데 그럼 이 이전에서 교점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단 말이야. 이 이후에 여기서 여기 갈 때 하나 생기죠. 어디서 어디 갈 때? 3에서 4 갈 때 하나 생기지. 4에서 5 갈 때도 생겨야 되겠죠. 5, 6도 생기겠지. 6, 7도 생기겠지. 7, 8도 생기겠지. 8, 9도 생기겠죠. 다시 8, 9, 이 친구 이거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야 이제 딱 넘어가겠죠. 이렇게 9까지 딱 오고 넘어갔겠지. 다시 3, 4, 4, 5, 6, 7, 7, 8, 8, 9
잠깐 잘못했는데 3, 4, 4, 5, 5, 6, 6, 7, 7, 8, 8, 9 이렇게 생기겠죠. 몇 개 나와요? 6개 이렇게 되겠지? 요건 잘 세라. 손가락 6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2랑 6을 더해서 정답 얼마다? 8이다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뉘앙스의 문제는 잘 들어. 이건 사실 지수함수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지수함수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는 지수함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얘를 풀고 싶었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 너는 최소한 주기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혹시 몰라 얘기하지만 혹시 자기가 이걸 그리는 게 좀 힘들다 연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고1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섞여 있어서 뭐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친구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저 내용을 추론하죠. 저 추론하는 과정은 사실 삼각함수로 섞어도 돼요. 작년에 너네는 그게 삼각함수로 나왔었어. 삼각함수를 어떻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여점에서 출발해서 이 점까지 오면 기울기가 뭐 이상한 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보다 낮으면 몇 개가 생기냐, 그게 생기도록 하는 기울기의 범위를 찾아라고 이런 문제들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주기성 활용하는 것처럼 주기성 활용하는 거 지수 로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본인이 지수 로그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럼 이런 거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난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난 지수 로그 계산부터 해야 된다 하면 그거 계속 하고 계시면 돼. 이거 못 푼다고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넘어갈게. 자, 점근선 활용. 뭐야? 점근선 활용. 두 개 빨리 봅시다. 이거는 사실 좀 쉬워갖고 빨리 얘기를 해보면 지수함수가 있고요. 너의 점근선 얼마예요? y는 1이야.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죠. 자, 다시 두 번째 함수 이 친구의 점근선 얼마예요? y는 a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저 녀석들의 거리의 차이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했잖아. 맞아요? 그럼 a라는 친구는 뭐겠어요? 4 또는 마2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지금 두 녀석 중에 누가 더 높은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a는 4 또는 마이너스 2야. 근데 이 두 녀석이 뭐 하면 좋겠다?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해봐. 이 친구는 점근선을 1로 쭉 깔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증가해요. 요게 이제 3의 x 플러스 1이겠죠? 플러스 1 이렇게. 맞아요? 여기 y가 얼마? 1일 때 이렇게 썼습니다. 왜 이렇게 두껍네 했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내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 친구를. 얘는 그럼 증가의 감소야? 생각을 해봐. 5분의 1이니까 기본적으로 감소해요.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무슨 축 됐지? y에 붙은 마이너스니까 x축 됐지. 아래로 떨어져야 되겠죠. 이 친구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일 거고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a로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점근선이 위에 들어있으면 함수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죠. 맞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애초에 만날 수가 있겠니? 그럴 리가 없겠죠. 가능한 경우 뭐밖에 없겠다? 4밖에 없겠다. 오케이? 이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을 거다. 자, 넘어가고요. 여기 16, 17 두 개 딱 보면 끝나겠네. 자, 이 친구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함수를 명확히 그려야 돼요. 근데 지금 다행인 점은 얘는 다 줬죠. 맞아요? 뭘 통해 줬어요? 절대값을 통해 줬어요. 그럼 그래프를 이제 하나씩 그려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2x 플러스 4 마이너스 5는 점근선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죠. 맞아요? 그 다음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겠지? 그래서 너가 2에 x 플러스 4 빼기 5 뭐 이런 꼴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x축이 어딘가 이렇게 들어있었겠죠? 맞아요? 그 상태에서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얘가 꺾여 올라가는 상태가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점근선도 따라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이제 제대로 그려볼게. x축이 딱 있고 어떤 점을 기점으로 갔다가 꺾여서 올라갈 거야. 그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점근선도 얼마로 바뀌었겠어요? 이 지점에 대한 점근선도 y는 5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삐뚤니? 이런 상태에서 얘가 언제쯤 혹시 0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얘가 0이 되는 지점, 너가 0이 되는 지점, 이 친구가 5가 나와야 되죠. 얘가 5가 나오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이상한 거 집어넣어야 되겠지. 근데 최소한 양수 친구들 넣으면 봐봐 여기 0만 집어넣어도 무슨 일이 생겨요? 이미 훨씬 양수가 나와버렸을 거 아니야. 이미 0만 집어넣어도 양수였기 때문에 여기 y축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겠죠. 맞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이 함수는 0보다 뭐 할 때만? 작을 때만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다 그릴 필요 없이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대충 그려놓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 친구 뭐 하시면 돼요? 얘를 그리시면 돼요. 이 친구는 점근선 요것만 빼고 보면 기본적으로 증가야 감소야? 증가인데 마이너스 붙어서 감소예요. 3분의 1 관련된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감소로 들어가고 너가 붙어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를 그려보면은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사실 얘가 붙어 있을지 이렇게 생겼을지 그런 건 나도 모릅니다. 오케이? n에 따라 다 달라질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fx랑 t가 마주치는 점이 몇 개다? 3개가 되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렸잖아?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그려놓고 오른쪽 함수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미안한데 나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 네. 그러면 야 다시 이 친구 근데 얘들아 이 정도는 솔직히 학교 시험에 나오려면 난이도 조금 조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수능에서 치면 좀 되게 쉬운 건데 얘를 많이 활용하면 이제 요즘 수능 15번 정도 나오거든요. 요즘 수능 15번이면 최고 난도 한 4-5문제 뽑을 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우리가 일단 왼쪽 그래프까지는 확정적으로 그렸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y값도 사실 정해져 있잖아. 굳이 한번 구하자면 너가 0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죠. 그럼 얘가 0 되는 지점을 찾겠다라는 건 5 넘기고 거기 로그 붙이고 그게 x 플러스 4일 거니까 결국에 그때 x는 얼마? 로그 2에 5 빼기 4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 지점이 얼마? 로그 2에 5 빼기 4 이렇게 나와요. 다시 요 y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너에게 뭐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에 4제곱은 16이니까 빼기 5 하면 11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왼쪽은 전부 다 확정이야? 아이고 왼쪽은 전부 다 확정이야? 그럼 지금 사실 그림 잘못 그렸죠? 여기가 5인데 여기가 11인 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그릴 거면 어떻게 그렸어야 된다는 거야? 얘를 가져다가 여기까지 많이 올려놨었어야 되겠죠? 이 정도까지 올려놨어야 되겠지? 그리고 이 지점을 이렇게 y축으로 잡고 여기가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잘 해봐야 돼. 내가 이 친구 얘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y절편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9 빼기 n 나오죠. 이 친구는 9-n에서 절편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 친구 감소니까 9-n이 뭐 이렇게 있었다 치면 이렇게 있었다 치면 이 친구를 계속 갖고 왔다 갔다 해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있을지 뭐 이렇게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F랑 T가 만나는 점이 몇 개다? 3개다. 그런 점이 반드시 한 번은 존재해야 된대. 3번은 만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친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어떨까?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는 거야. T라는 선을 그어보는 거야. 이렇게 선 그으면 2개 만나죠. 2개 계속 만나다가 5가 되는 시점에서 몇 개 만나요? 하나 만났겠지. 그 이후부터 다시 2개를 만나다가 10일 이후로 하나로 변했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 그럼 어때요? 2개 만나다가 여기서부터 3개 만나겠죠? 맞아요? 그리고 다시 쭉 얘가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러다 요 순간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를 범위를 고민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서 어떤 부분? 너가 접혀있는 부분과 한번 지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겠지?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뭘 찾는 문제지?
그렇게 만드는 자연수 n입니다. 자연수 n. 오케이? 자연수 n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이 친구 당연히 점근선 그리면서 이제 가져갈 거야. 아야. 에이, 이렇게 할게. 자, 요 상태로 바꿔서요. 이걸 한번 이동을 시켜봅시다. 지금 당연히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쭉 하다 얘가 여기 시점 이후부터 3개씩 만나는 거 맞죠? 그럼 이 시점은 뭐야? 이거 고민 잘해야 돼. 숫자를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써줄게 그냥. 우리 여기 있는 요 값을 가져다가 아까 9-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혼자 떨어져 있는 이 숫자는 얼마예요? 정근선 얼마야 이거? -n이지? 그래서 여기 정근선 얼마다? -n이다. 이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너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쭉 가다가 9-n이 얼마 되는 시점? 0이 되는 시점까지는 없죠. 그거보다 뭐가 되면? 커지면 존재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식 쓸 때 뭐라고 쓰면 돼? 9-n이 0보단 커야 돼. 이렇게 쓰겠지. 다시 이 친구를 가져다가 똑같이 올리다가 어느 순간 요 점근선 친구가요 딱 마주쳐졌어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계속 3개 잘 그려지고 있죠. 그 점근선이 계속 올라가다 이렇게 마주치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검정색 접힌 부분과 빨간색이 만나는 곳이 아예 없겠죠. 맞아요? 얘가 살짝이라도 내려와 있으면 그림에선 안 보이더라도 얘가 무한히 가기 때문에 결국에 한 번은 마주쳤을 텐데 누가? -n이라는 친구가 5가 되는 시점부터는 그러면 안 나오는 거겠지. 그럼 식을 뭐라고 쓰면 돼? 내가 원하는 건 -n이라는 친구랑 5랑 비교했을 때 5가 계속 큰 상태면 좋겠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너네들을 연립하시면 이 친구는 n이라는 친구가 9보다 작으면 되고 이 친구는 n이라는 친구가 -5보다 크면 되죠.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찾고 있는 범위가 뭐가 돼요? 어디 갔니? 내가 찾고 있는 범위가 n이 -5부터 9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자연수 n에 대한 얘기니까 1부터 8만 세면 될 거고 개수는 몇 개다? 8개다 하시면 문제가 끝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했던 사실은 저기 있는 함수를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함수는 n의 값에 따라 움직이면서 가능한 친구가 누군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 해석할 때 fx라는 함수가 결정이 됐고 t라는 상수 함수를 그으면서 봐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봅시다. 일단 로그 함수도 지수 함수랑 똑같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더 설명드릴 건 없어요. 로그 함수 a가 1보다 크면 증가고 1보다 작으면 감소인 건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왜 저럴까? 에이.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형이 크게 또 몇 가지? 3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 친구 우리 지수 때 어땠어요? 지수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그냥 있는 지수가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y는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x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뭐 0부터 2까지 이렇게 있어. 최대치수 어떻게 구해? 그냥 집어넣으면 나온단 말이야 저거, 그치? 두 번째 뭐였어요? 이런 꼴이죠. 이제 합성함수인데 y는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런 꼴이었지. 이 친구 최대치수 어떻게 구했어요? 너를 누구로 두고? t로 두고 치환해서 합성함수로 풀면 됐죠. 세 번째 유형 뭐였어요? y는 2에 x를 제곱하고 빼기 2배 2에 x 빼기 3 뭐 이런 거였죠. 맞아요? 이 친구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치환하고 똑같이 다시 풀면 됐었지. 로그 함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보면 뭐 얘기들이 쭉 써져 있기는 한데 제가 뭐 알고 싶은 건 필요 없고요. 넘어가서 여기 페이지 좀 보자. 여기 몇 페이지야? 126페이지. 126페이지 보면요, 개념 문제도 있고 발전 문제도 있는데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념 다 제끼고 발전으로만 풀게요. 본인들은 개념 한번 풀어봐.
똑같아. 자, 범위 줄게. 그 다음 뭐? 함수 줄게. 최대 최소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대 최소가 8이랑 2야. A, B 찾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럼 뭐 하면 돼요? 요 함수 굳이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대충 그려지겠죠. 맞아요? 그 상태에서 x에 얼마 집어넣기 첫 번째? 9분의 10 집어넣기. 두 번째 얼마? 10 집어넣기 이렇게 있겠죠. 9분의 1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로그 3에. 자, 9분의 10을 집어넣으면 1 빼니까 9분의 1 남겠죠. 그렇지?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3의 마이너스 2제곱 뭐 이렇게 올라갈 거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 플러스 a겠죠. 맞아요? 다시 이번에는 x자리에서 10 집어넣어. 그럼 이거 얼마야? 9야. 그럼 이거 3의 제곱이니까 이거 2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얼마가 나와요? 2 플러스 a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최대값이 얼마래? 최대값이 8이래. 최소값이 얼마래? b래. 그러면 여기서 a는 얼마로 확정이에요? 6으로 확정이죠. a가 6인 게 확정됐으면 b는 얼마가 나와요?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에 a, b를 더하면 얼마다? 10이다.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나요. 오케이? 발전 문제인데도 이 정도 수준이니까 참 쉬운 거겠죠.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런 문제 어때요? 합성이 딱 들어가 있는 거 맞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 똑같이 발전으로 갈 거고요. 이 친구라고 해서 어려울 건 크게 없습니다. 자, F랑 G를 따로따로 줄게. 그 다음 너를 갖고 있는데 너가 뭐면 좋겠어? 최대값을 찾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써볼게요. G.fx라는 친구는 결국에 G 함수 로그 A의 X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거기에 F가 들어간 거죠. 맞아요? 그럼 F가 누구예요? X제곱 마이너스 10 아이고 바본가? 2X 플러스 10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겠죠? 너의 최대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인 거 알고 있는 상태고요. 양수 a 오케이. 얘가 발전인 건 딱 하나거든요. 밑 a를 몰라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몰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t라는 걸 설정을 할 건데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야. 거기까지 문제 없죠. 그럼 요 함수는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 가운데 축 얼마겠어요? x가 1일 때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가 1일 때 나오는 결론이 얼마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9 나오겠죠. 그래서 아 너가 9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t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크다? 9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이게 첫 번째 결론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 함수를 갖다가 볼 건데 아 미안하다. 정신이 좀 나가 있네. x범위가 0부터 1까지죠. 0도 보셔야 돼요. 여기가 0이죠.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0 나오죠. 맞아요? 실제 함수는 0부터 1까지니까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9부터 10까지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맞겠죠? t의 범위를 제대로 찾으시고요. 로그 함수 한번 그립시다. 자, 첫 번째 경우 나누는 거야. 이제 a가 누구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면 하고 나눴어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나오겠지. 나오고 여기가 9일 때 여기가 10일 때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10 집어넣었을 때 최대가 나와야 돼. 맞아요? 그러면 여기 누구? 로그 a에 t가 있는데 t에다가 10 집어넣는 거니까 최대값이 로그 a에 10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 최대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알아듣고 있지 지금? 용주야.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10이라는 친구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다. 그래서 결론 a라는 친구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첫 번째 가정을 같이 생각을 해봐. a가 1보다 클 거라고 치고 증가라고 그려놨는데 a가 10분의 1이면 말이 안 되겠지. 그럼 우리 다시 두 번째 상황을 구해야 되는 게 맞죠? 두 번째 상황은 어때요? a는 0부터 1까지야 라고 치고 이제 로그 a의 t를 관찰을 하자. 이 친구는 감소일 거예요. 그치? 감소를 하고 최대가 나오려면은 9랑 10 중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9를 집어넣어야 되죠? 9를 집어넣으면 로그 a에 9가 있고 그게 마일이란 뜻이잖아. 너를 정리하시면 a는 결국에 9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아 정답은 뭐겠다? 9분의 1이겠다 하시면 문제가 끝나겠다. 오케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개념 익힘 3번 밑으로 발전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문제가 똑같아요. 지금 얘는 발전 문제인 이유는 식을 그냥 주진 않았거든요.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상황은 이해만 하면 금방 푸는 것 같아. 자, 각 A가 90도예요. 그 다음에 ABC 점 3개를 갖고 삼각형을 만든다거든요. 내 맘대로 그냥 그릴게. 이렇게 그냥 삼각형 그릴게. 90도짜리. 그리고 요 점을 A, 내 맘대로 너를 B, 내 맘대로 너를 C 이렇게 붙여도 되겠죠. 맞아요? 그럼 A, B의 거리를 뭐라고 표현한다? 너를 로그 4의 X분의 64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시 너의 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4 로그 2의 X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지? 그럼 저 삼각형 넓이 SX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쓰시면 돼요? 2분의 1에 밑변 4 로그 2의 X 그렇지? 높이 얼마야? 로그 4의 X분의 64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너를 가지고 최대값을 찾으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다. 이 친구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일단 이렇게 약분해서 2가 남고 로그 2의 x는 건들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로그니까 빼기로 바꿔서 로그 4의 64에 빼기 로그 4의 얼마? 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64는 4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너를 3으로 둬도 문제는 없겠네. 다시 여기 있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던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오케이? 자, 요 상태에서 계산을 할 건데 이 마이너스 2를 분배를 좀 해줄게요. 그럼 나오는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로그 2의 x가 써지고 괄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6 마이너스 로그 2의 x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자. x가 이거였어요. 나는 t라고 설정할 거고 로그 2의 x 이렇게 한번 더 볼게. 오케이? 그럼 나는 t의 범위가 궁금하니까 요 친구를 바꿀 거야. 로그 2의 1 크다 로그 2의 x 크다 로그 2의 6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로그 2의 1 얼마야? 0이죠? 그래서 너는 얼마다? 0이다. 64는 2의 몇 제곱? 6제곱이야? 그러니까 결론이 얼마겠어요? 6이겠죠? 아, 그러니까 로그 2의 x가 0부터 6까지면 이 친구가 t의 범위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t의 범위는 0부터 6까지야 이렇게까지 써주시고요. 요 함수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돼요? t 6-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그 다음에 애초에 두 근이 0과 6이잖아. 그럼 0과 6의 가운데 얼마? 3에서 축을 갖고 있었겠죠. 맞아요? 너에 대한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길 거고요. 이 가운데 축이 얼마다? t가 3일 때다. 그리고 범위는 0부터 6까지였잖아. 그치? 자, 최대값은 결국에 3에서 나올 거고요. 우리는 최대값만 찾으면 되니까 최대값 구할게.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t에다가 3 집어넣으면 9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 라지 m은 얼마다? 9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문제에서 뭐도 물어봤어요? x가 얼마여야 되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다시 t가 얼마였어요? t가 3이었죠. t가 3이라는 건 로그 2의 x가 얼마라는 거야? 그게 3이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x는 얼마일 때? 8일 때 그제서야 최대값이 나오더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가 내가 찾고 있던 a예요. 이게 a야. 두 녀석을 더하는 게 문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17 이렇게 나오고 그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리겠죠. 발전 문제라고 했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잘 자. 자, 4번 밑으로 또 내려가도록 할게요. 253번 한번 봅시다. 요거는 보기 전에 요건 잠깐 보고 갈게. 이 유형은 별표 한 번만 쳐주세요. 얘가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아.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나오면 많이 틀려. 나오면 많이 틀리고 작년 경화에서 안 나왔고요. 광주에서도 안 나왔어. 강남구에서 나왔어. 이런 유형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많이 나올 걸 공부를 하잖아. 나오면 오답률이 꽤 높아요. 이 아이디어는 외우고 있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를 찾을 건데 최대 최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최대 최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꼴 있죠. 이런 꼴. 이런 꼴을 보면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무슨 소리냐? 밑도 모르고 지수도 모르잖아.
다시 밑도 모르고 지수도 모르잖아? 그러면 양변의 로그를 취할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밑도 모르고 지수도 모르면 양변의 로그를 취할까?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문제를 딱 봐봐. 오, 위치 x야. 거기까지는 사실 괜찮은데 지수가 4-로그 2의 x로 같이 엮여있는 게 조금 싫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아이디어? 양변에 로그를 취해줘야지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시고요. 특징적인 건 이거야. 여기에 붙어있는 로그 중에 얘 밑이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웬만하면 저걸로 맞추시는 거예요. 양변에 뭘 붙이자? 로그 2의 y 이런 식으로 붙이자. 다시 오른쪽도 뭘 붙이자? 로그 2의 2x 곱하기 4 좀 귀찮게 네모로 칠게요. 이렇게 있다.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 얘만 계산을 좀 따로 떼볼게. 이 친구는요. 로그 2의 2에다가 더하기 로그 2의 x에 4-로그 2의 x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요 누구를?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얘는 1 플러스 앞으로 던지면 4-로그 2의 x란 말이야. 그렇지? 뒤에 붙은 건 로그 얼마? 2의 x 이렇게 붙어 있었겠죠. 그럼 그 결론이 로그 2의 y인 거잖아. 이런 식을 지금 얻은 거잖아. 그랬더니 어때요? 아까보다 깔끔해요. 아까보다 깔끔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만 하면 돼. 내가 로그 2의 y의 최대값을 구하면 결국에 y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좀 덮어두고 누구를 보자? 1 플러스 4-로그 2x 곱하기 로그 2x 이거 있죠. 이 친구의 최대값을 찾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친구 당연히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고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지금 범위가 써져 있는지 좀 볼까요? 범위가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럼 이 친구를 범위를 바꾸자. 로그 2의 x라고 바꾸면 0부터 5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정도 속도 나올 수 있지 이제? 로그 2의 x는 0부터 5까지야. 다시 t라고 치면 너를 t라고 치면 t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5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함수가 어떻게 써진다? 1 더하기 4-t에다가 t를 곱한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1은 잠깐 무시하고 어차피 내가 궁금한 건 최대값이기 때문에 축을 찾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자, 이 친구 4-x의 근은 4고요. 얘는 근이 0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 함수를 갖고 1만큼 올린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4랑 0의 가운데는 어디예요? 2겠죠? 그래서 이 친구 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 축이 얼마다? t가 2일 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t가 2면 얼마 나와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에다가 너까지 하면 5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 범위가 5가 되는구나 일단 찾았고 실제로 궁금하니까 요 정도 범위 잠깐 눈으로 체크하는 거야. 범위가 잘 들어가 있으니 문제없이 최대값은 5였겠네. 최대값은 5였겠네. 오케이? 내가 찾은 건 y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찾은 건 누구야? 로그 2의 y가 5인 게 최대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나는 y가 궁금하니까 로그 2의 y가 5야. 정리하면 y는 32야 이렇게 나오겠죠. 다른 말로 뭐 2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너가 최대값인 거야. 너가 최대값인 거야. 문제에서 최소값도 필요로 하고 있었네요. 그럼 최소값 어떻게 찾으면 돼요? 2로부터 0과 5가 있단 말이야. 맞아요? 0과 5 중에 5가 더 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5를 딱 집어넣었을 때 관찰을 해보자. 그럼 이 함수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5거든요. 결론은 마사겠죠. 그래서 여기서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그 2의 y가 마이너스 4야. y라는 친구는 2의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게 뭐야? 그게 최소야. 오케이? 그럼 문제는 최대 최소를 뭐 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5제곱과 마이너스 4제곱을 곱하면 2의 1제곱 되겠지? 정답은 얼마? 2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납니다. 오케이? 알아듣니? 자, 요 정도 얘기하도록 하고요. 산술기하 간단하게 언급하고 좀 넘어갑시다. 산술기하 고1 내용이죠. 고1 내용인데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2 공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야지 니네가 고3 때 차라리 답이 없으면 수능이라도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수능 공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미적분 공부하시는 분들 갑자기 와서 근데 저는 산술계를 언제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고 있어. 안 돼요. 도윤아, 산술계 혹시 발동 조건 기억나요? 뭐뭐 나오면 쓸 수 있어요? 최대 최소 그거면 돼? 산술계를 떠올릴 만한 키워드. 합이랑 곱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사실 되면은 양수까지 기억을 하면 되고 사실 되면 요 문장 전체를 외우시는 것도 뭐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좀 너무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산술계의 특징은요, 본인이 쟤를 보고 산술계를 써야지 라는 생각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산술계를 써야지 생각하는 게 일단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산술계를 쓰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경우 합과 곱에 대한 뉘앙스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오케이? 뭔가 합을 주고 최소를 묻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곱을 주고 최대를 묻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산술계를 써보자 이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서 이런 것까지 봤었어요. 이 곱이라는 키워드는 말이야 역수로 주어줄 때도 있었죠. 예를 들어 어떤 식이었어요? 자,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를 구해라 뭐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a 더하기 a분의 1은 산술계를 쓰면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두 놈의 곱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너가 뭐가 돼요? 사라지겠지? 아, 너의 최소는 얼마야? 2야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는 문제잖아. 그럼 첫 번째로 할 만한 생각은 문제에서 얘의 최소를 물어본 걸 갖고 어떻게 최대 최소 어떻게 산술계를 떠올리지? 이 고민이 들겠죠 당연히. 맞아요? 합을 주고요 최소를 물어봤지. 그러니까 키워드 두 개가 나오니까 산술계를 떠올릴 만한 조건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두 번째로요, 사실 얘를 보는 순간 역수관계는 둘이 곱하면 사라지죠. 맞아요? 원래는 이것만 물어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주고 여기다가 이런 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B였으면 A, B가 8이다 이런 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오케이? 근데 지금은 무슨 관계라서? 역수관계라서 그걸 안 줬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수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들 있죠?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보여? 얘는 무시하고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있지? 저 두 개를 보면 이 둘이 무슨 관계예요? 역수관계지? 그게 떠올라서 산술계를 써야 되겠다고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게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실제 문제들은 뭐 그렇게 길게 풀어주진 않을 거라서 의미상 뭐 이런 느낌이겠죠? 너네들의 최소값 구해라. 그럼 당연히 니네가 원래 무슨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꼴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y는 하고 2x 쓰고 더하기 4에다가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쓰겠죠? 마이너스 x 이 친구 얼마지? 2의 x분의 1이네? 이렇게 하고 네가 여기서 갑자기 2의 x를 t로 치환하기 시작을 해봐. 그럼 갑자기 식이 복잡해지죠 이제. 사실 복잡하진 않은데. 맞아요? 근데 이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함수를 그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가 만약에 여기까지 왔어도 상관은 없고요. 합 물어보고 최소값인데 여기서 할 만한 게 딱히 안 떠오르죠? 그러면 산술계를 써볼까?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너에 대한 산술계를 쓰면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두 놈의 곱이죠.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와요? 4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결론이 얼마예요? 2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의 최소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끝나겠네요. 그치? 잠깐만 식성 2배의 루트 4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4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 정도 얘기들을 하는 거구나 하는 거고요. 크게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얘도 지수로그의 문제가 아니라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유형에는 언제나 산술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 근데 솔직히 자주 나오진 않아요. 나왔을 때 못 풀어서 문제지. 그럼 얘를 가져다가 꼴이 반복됐다고 느끼는 건 좋은데 치환할 대상이 필요하잖아. 근데 여기서 누가 봐도 치환을 누구로 해야 될 것 같이 줬어?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이 줬죠, 전체를. 맞아요? 그러면 치환을 해봐. 어떻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그걸 t라고 둬야지. 이렇게 둬봐. 그럼 내가 문자를 새롭게 치환하는 순간 범위는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그럼 범위를 만들 건데 x에 대한 영역이 없잖아. 이걸 이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렇지? 얘도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렇지? 두 녀석을 더하면 최소한 양수예요. 이 정도로만 가시면 너무 아쉽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저 두 개를 보고 t는 무조건 0보다 커요 이렇게 가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기서 답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범위를 엄밀하게 안 따져놨잖아. 저 친구 범위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친구는 두 놈의 합은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 두 놈의 곱이랑 같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렇죠? 결국엔 이 친구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2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t의 범위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 t가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이렇게 설정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 수능 익힘도 따로 풀진 않을게요. 넘어가자. 많다. 자, 방부등식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한 큐의 개념 정리 다 해버리자. 그냥 들어가. 지수, 로그 똑같아요. 유형은 크게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방정식, 부등식 나눠져 있지만 기본은 방정식, 그거 확장한 부등식이야. 유형은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기본형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오케이? 당연한 거는 이제 이 친구 두 번째로 나눠놓고 보면은 이 친구도 똑같이 치환하는 친구들로 넘어가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 건데 이 세 번째 친구를 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 번째 친구는 기본이라 쓰지 말자. 이렇게 갈게. 미치 같을 때, 지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게요. 그래서 의미상 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쉽거든요. 요거 세 개는 지수, 로그, 방부등식 전부 통틀어서입니다. 전부 통틀어서야. 비슷하죠? 의미가 이래요. 그냥 생각을 해봐. 2의 x제곱이 있는데 그게 2의 세제곱이야. x 얼마야? 3이야. 왜? 미치 같잖아요. 지수만 같으면 되잖아요. 그치? 다시 미치 같으니까 누굴 갖게 해주자? 지수를 갖게 해주자 이 말이야. 그럼 다시 요걸 좀 확장해볼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너가 2x야. 플러스 1로 써야지. 그럼 누구랑 누구랑 같으면 돼요? x제곱 플러스 1이랑 누구? 2x가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이 방정식 풀 수 있어 없어? 있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려운 게 없고요. 지수가 같은 경우 뭐 얘도 이제 의미가 이러거든요. 잘 봐봐. 예를 들어 밑을 몰라요. x. 오케이? 지수가 2야. 다시 3. 지수가 2야. x 얼마겠어? 3이겠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사실 지수함수 느낌이 안 나잖아. 얘를 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이 친구 이렇게 두고 나서 인수분해하면 x 마 3이랑 x 플러스 3이니까 풀마 3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지금 지수 함수 상태잖아. 그러니까 밑 조건이 어떻겠어요? 이미 양수를 깔고 왔을 땐 거야. 양수를 깔고 왔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 없이 3이다 대답을 하면 돼. 그럼 요걸 이제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가자. 여기가 2x 플러스 1이야. 참 보기 싫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야? 2x 플러스 1 전체에 2x 플러스 1이야. 오케이? 어렵게 보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고. 지수는 같아요. 뭘 집어넣으면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야. 그럼 답이 나오려면 밑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 방정식 풀기 위해서 어떻게 쓰면 돼? x는 누구다?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친구는 유형을 좀 다른 걸로 바꾸긴 했는데 제 생각은 뭐 이제 그렇다 치고 치환하는 꼴이 있어요. 문제풀이 들어가서 보면 좋고요. 얘가 하는 얘기는 뭐 이 정도입니다. 방금처럼 밑에 미치수가 들어있었어. 그럼 사실 경우를 크게 세 개로 봐야 되는데 지수가 누구든지 간에 밑이 1이면 무조건 1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경우가 x가 1인 것까지는 떠올리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 밑에 써져 있는 거 보여요? 참고. 밑도 지수도 같이 하면 양변 로그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이렇게 꼴 들어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할 생각을 해보라 그랬지. 맞아요? 그거는 거기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치환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문제 풀어보면 느낌 잘 오거든요. 이런 거 못 풀 리가 없어요.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27은 3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니까 3x 이렇게 쓰겠죠. 9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 그럼 x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냥 이 정도 푸는 게 방정식인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특이한 거 없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치환하는 꼴이거든요. 근데 이미 치환하는 함수를 했잖아. 최대치수를 봤잖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너를 가져다가 2의 x를 갖고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당연한 거는 치환하는 순간 t는 0보다 크다는 쓰고 계세요. 제발. 오케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너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4랑 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가능한 t가 누구예요? 4만 됩니다.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그럼 t가 4니까 저게 답이겠니? 그렇게 하면 또 틀린다. t가 4고요. 나는 x가 궁금하잖아. 그렇지? 그럼 요렇게 꼴이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x 얼마다? 2다 이렇게 계산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수 방정식을 풀 때 최종 결론이 항상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지수 함수는 어떤 숫자다 이 꼴로 정리가 돼야 돼요. 다시 뭐라고? 지수 함수는 어떤 숫자다 이 꼴로 정리가 돼야 돼. 치환을 시키는 친구든 어떤 꼴을 시키는 친구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너가 나와야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만약에 이 친구 3 되면 답 얼마예요? x 얼마야? 당연히 로그 2의 3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다. 자, 넘어가서 꼬리만 될 때 요 내용 이걸 굳이 언급해주네. 근데 이 책 되게 착하다. 그냥 의미는 이런 거거든요. 방정식이 나와 있어. 근데 니네가 이렇게 문자가 너무 많으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얘로 같이 볼게요. 요런 방정식이 딱 나와 있어. 그럼 요 방정식을 치환하면 t제곱으로 치환하고 마이너스 10t 플러스 81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81을 어떻게 인수분해하죠 저거를? 30이구나 저거. 30 이렇게 나오죠. 요거 보면은 여기 앞에 3부터 30이야. 그러면은 뭘 해야지 30 나오지? 27이랑 3 쪼개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를 가져다 쪼개면 t-27이랑 t-3 이렇게 됐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잘 봐야 돼. t라는 2차식의 두근이 3과 27인 거잖아. x의 두근은 그게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두근 알파 베타의 합을 찾아라 이런 거 할 때 여기 거랑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말하는 근은 일반적으로 x에 대한 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너를 변형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 친구 t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가능한 t를 가져다가 3의 x로 두고 x를 두 개를 찾아와야 되겠죠. x는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제 최종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2차식 치환한 친구의 두 실근은 뭐가 돼? 1을 치환한 너 어디 갔니? 안 뒀네? 여기 있죠 여기. x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어디 갔지? 이런 t가 되고 x를 여기 집어넣으면 t가 되고 그 두 녀석이 뭐다? 2차식의 두 근이다. 그냥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제 풀어보면 감이 좀 더 올 것 같아요. 넘어가서 지수 방정식 풀 건데 요것도 발전만 좀 풀게요. 303번.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너의 두근을 너라고 부를게. 다시 저기서 말하는 근은 x 거야. 오케이? x 거야. 이 식 빠르게 정리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고 t는 당연히 0보다 큰 상태입니다. 자, 요 친구 처리하면 2t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4 그게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요 t에 대한 2차 함수로 딱 나왔어.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그릴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t라는 친구는 얼마였단 거야? 2분의 1이었단 말이겠죠. 이 식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2분의 1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2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4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러면 2랑 4를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6 나오죠. 넘기고 이 친구 넘기고 곱하니까 a가 얼마 나와요? 12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a는 1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야, 근데 지금 안 빠르지? 빨라요? 괜찮지? 약간 뭔가 말하는 게 튕겨 나가는 느낌이 좀 있어갖고. 만약에 오늘 수업 좀 많이 힘들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따로. 자, 그래서 a는 12야 표현을 했고요. 그럼 a를 알았으면 여기 있는 2차식을 완벽히 구할 수 있죠. 5, 2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4 그게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이 친구 가져다가 뭐 하면 돼요? 2로 나누면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계산 잘못한 거 맞는 거 같은데? 6 잘했네. 12 4 아, 계산 잘못한 거 맞네. 너네 힘들었구나. 아니 이거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다 2분의 1 두 개 넣으면 얼마 나와요? 2가 아니라 2분의 1 남죠. 그래서 여기 남는 게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럼 다 집어넣고 이제 계산을 할게요. 이 친구 합치면 2분의 9죠. 넘겼으니까 결국에 A는 9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었겠네요. A는 9예요. 그럼 A가 9면 너가 9면 여기다 9 집어넣을 거고 2차식이 어떻게 나와? 2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4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인수분해하면 2, 1, 4, 1, 8, 1, 마마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아, 결론 2t 마이너스 1 그 다음 t 마이너스 4 그게 얼마다? 0이다. 그쵸? 그러면 가능한 t가 누구누구? 2분의 1 또는 4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t가 2분의 1이 나왔던 게 아까 그 마일일 때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x가 뭐뭐? 마일 또는 2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뭐 b는 2가 될 거고 a가 얼마였지? 9가 됐으니까 9랑 2를 더하면 정답 얼마? 11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맞아요? 아, 내가 아까 저 계산 틀려놔서 니네 그 말이 좀 튕겨나가는 거였나? 아닌가? 너 내 계산 틀린 거 알아서 몰랐어? 몰랐어?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지금 지수방정식 풀어보면 쉽죠? 이건 쉽잖아. 막 뭔가 새로운 건 없잖아요. 그치? 빨리 넘어갈게요. 자, 두근을 구하지 않고 해결하는 지수방정식 이거 있는데 얘는 발전 안 풀게요. 내가 이거 아까 봤는데 얘 발전이 조금 다른 느낌이 너무 커서 얘는 이거를 하나 풀어볼게. 요런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고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래. 오케이? 근데 네가 여기서 진짜 알파 베타를 구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야. 잘 생각해봐. 요 친구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그게 0이죠. 맞아요? 그럼 저게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쟤를 가져다 근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면 돼요? 아, 물론 당연히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우린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x에 대한 두 근이잖아. 그치? 그럼 t에 대한 두 근은 뭐가 될까? t에 대한 두 근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파 베타가 x의 두 근이었어요. 그럼 t는 뭐가 되면 돼요? 내가 지금 2의 x를 t로 잡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알파를 대입한 2의 알파 제곱이 t의 근이겠죠. 뭐가? t의 두 근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 저게 t의 두 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알파 베타의 합이 궁금해. 잘 들어.
알파 베타의 합이 궁금해? 근데 나는 t의 두근이 넣은 걸 알아.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지지고 볶아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와요? 이 두근을 더하면 돼? 아니면 곱하면 돼? 곱해야 나오겠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이 두 근에 t의 두 근에 곱이 필요한 거지. 맞아요? t의 두 근을 곱하면 얼마예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t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럼 근계수 관계로 t의 두 근의 곱은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8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너가 결국엔 8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러면 이제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겠어요? 3이야? 이렇게 들어오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요 유형 어떻다고요?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나도 이거 딱 학생 때 수업 듣다가 그냥 알파 베타니까 여기서 분계수 써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8이니까 8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파 베타는 누구야? 지금 x의 근이야. 이건 t에 대한 함수야. 근을 표현할 거면 t의 두 근을 제대로 표현하고 가셔야 돼요. 너를 지지고 볶아서 만들어야 되니까 두 근을 곱해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렇군.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자, 요거 밑에 있는 거 전부 비슷한 문제들이니까 얘네는 꼭 좀 많이 풀어놔야 됩니다. 오케이? 아, 싫다. 자, 이거 한번 풀게요. 이 친구는요, 딱 봐도 치환을 좀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같이 생겼죠. 아까랑 비슷하지? 아까 이미 했죠, 저거. 누굴 치환하고 싶냐면 3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하고 싶어. 이때 t의 범위를 설정할 거면 어떻게 설정하자고요? 산술기하로 설정하자고요. 그래서 결국에 t라는 친구는 크거나 같다 2배 이렇게 쓰시는 게 맞죠? 오케이? 이런 상태에서 얘를 표현하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 귀찮으니까 이 친구를 그냥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a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a 플러스 a분의 1 전체에 제곱을 하고 거기서 빼기 2만 붙여주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너를 t라고 치환한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친구는 결국에는 t 제곱 빼기 2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붙었다? 3이 붙었다. 빼기 너는 뭐다? t다. 그치? 빼기 얼마다? 24다. 그게 얼마? 0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지금 요 내용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안 되시면 저 한번 찾아오세요. 전개하세요. 전개하면 3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0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 t에 대한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그치? t에 대한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뭐라고요? t로 치환하는 거 좋아. 치환할 때 제발 뭐 좀 잘해라. 저격 좀 잘 잡아라. 0으로 잡지 말고 2보다 크다로 잡아야 돼. 그치? 산술기하 써서. 다시 산술기하, 아니 이 친구를 치환을 할 건데 누가 좀 문제예요? 여기 있는 얘가 조금 문제예요. 너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친구 전체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서 빼기 2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걸로 식을 만드시면 똑같이 식 나올 거고, 이 친구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거고, 거기서 t를 결정할 수 있겠죠. 마삼은 안 되고 얼마겠다? 3분의 2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럼 t가 3분의 2인 상태면 너가 3분의 2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야. 봐봐. 여기까지 내가 계산을 잘했어. 아, t가 저거구나 이렇게 왔단 말이야. 니네가 또 막힐 만한 게 이런 거죠. 잠깐만. 3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가 3분의 10인 것까진 좋은데, 그렇지? 이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또 이걸 갖다가 찍고 있어요.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x가 1일 때 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럼 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친구 이제 제대로 풀어야겠다. 3의 x 더하기 3의 x분의 1 그게 3분의 10이다. 이렇게 일단 써놓을게.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누구로? 3의 x를 누구라고 두자? 혹시 좋아하는 문자 있어요?
P? 알았어. P로 하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럼 P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갈게요. 그럼 이 친구 식이 어떻게 나와? P 더하기 P분의 1은 얼마다? 3분의 10이다. 이렇게 이제 두는 거야. 양변에 뭐 곱해요? P를 곱해요. 그럼 P제곱 더하기 1은 3분의 10P. 3도 곱하면 얼마 나와요?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건 P에 대한 다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나오겠죠? 다시 가능한 P를 찾아라. 오케이? 그럼 거기를 해서 찾은 게 요렇게 두 개가 나와. 이거 두 개가 나오면 이제 너 아니면 너야 이렇게 결론돼서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다시 요 유형은요. 참 책이 참 많은 걸 알려주네. 귀찮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 교재가 도움이 되려면 아무리 생각해도 니네가 복습을 잘해야 되겠다. 유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가 어떤 상황에 써지는지 모르시면 안 돼요. 미친 사람처럼 문제만 풀면 안 돼. 이 문제 이렇게 풀었지. 하고 나중에 풀 때 기억 안 나고 이런 거 말이 안 돼요. 일단 얘를 보고 머릿속에 뭘 먼저 하자? 치환해야지 생각이 떠오를 거고, 치환할 건데 꼴 자체가 역수의 합골이니까 산술기하 써야지 할 거고, 그치? 산술기하를 써서 식을 제대로 치환을 하고 그거를 풀면 t를 구했어요. 일반적으로 잘 풀렸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다 풀렸는데 여기선 그걸로 끝이 아니죠. 왜? 지수방정식의 핵심은 결국에 지수는 숫자다 이렇게 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를 해결하고 났더니 그게 아직 아니죠. 그럼 이 친구도 또 하나의 지수방정식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너를 다시 한번 치환을 하고, 보통 여기서 라지 x 많이 씁니다. p 같은 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p에 대한 방정식 풀면 다시 한번 p가 결정이 되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p가 결정되면 끝났니? 아직 안 끝났어요. x는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 x는 마이너스 1이면 될 거예요 하면 문제가 끝나겠다. 오케이? 몇 분이니? 49분이네. 요것만 빠르게 말로 하고 넘어가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 자, 지수함수 하나 있어요. 이상한 지수함수 또 있어요. 그리고 둘이 마주치는 점을 가져다가 이 친구, 요 A, B라고 하겠대. 지금 A, B 길이 얼마래요? 2래요. 그 다음 A좌표 좀 구해달래. 뭐 하면 되니?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요 시점 알아요? 몰라요. X가 얼마나 잡을래? T일 때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그럼 요때 나오는 Y값이 얼마야? 15 곱하기 2에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때 나오는 Y값 얼마야? 2에 T제곱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두 녀석을 빼면 거리가 2가 나와야 되지. 얘가 원하는 상황인 거 아니야? 2의 T에서 빼자 뭐를? 15 곱하기 2에 마이너스 T를 빼자 이 말이잖아. 근데 그 결론이 2가 나왔으면 좋겠고, 너를 만족시키는 뭘 찾아라? 너를 만족시키는 t를 찾으면 그거를 찾는 요 y값을 알겠죠? 맞아요? 그냥 이 방정식을 풀어라 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2의 x제곱 꼴이 x제곱 꼴이 꼴보기가 싫어서 라지 x로 처리해야지 생각을 했다 칩시다. 오케이? 그럼 이 친구 식이 이렇게 써지겠죠. 너는 x 빼기 x분의 15가 얼마다? 2다 뭐 이런 식이겠지. 맞아요? 역수일 거니까. 정리하면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x 뭐 이렇게 나올 거 15 그게 0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3 이렇게 쪼개질 거고, 가능한 x 누구예요? 5밖에 없죠? 마이너스는 안 될 거 아니야. 지수함수였으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친구를 가져다가 너가 2의 t가 넣으면 돼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문제는 원래 내가 t를 찾고 대입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물어본 게 애초에 a의 y좌표잖아요. a의 y좌표 2의 t제곱인데 그거 얼마야? 5죠? 그럼 답은 얼마겠어? 5예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